이후 지켜보겠다라는 것도 저는 이 SNS 평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런 어떤 자금들과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에 총선을 치른 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의 결심은 섰다고 봅니다. 어떤 결심? 잔류의 잔류로? 결정이요. 그러나 나머지 40%는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세밀의 어떤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닐까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홍익표 원내대표가 확인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 헛된 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거기 남아 있어서 원내도 아닌데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요. 없다. 오히려 새미래로 나오셔서 네. 저는 호남 출마를 하시기를 권해요. 갑자기? 아니면은 그 서울 본인의 지역구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 아니면 하다못해 그 서울 지역구에 나가는 게 불편하시면 네. 이제 도리상 불편하다면 저는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광주는 상징적인 곳이니까 바로 이튿날인 2일, 이 심야 최고위가 있었던 3월 1일 이튿날인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바로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 여기까지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원래 3일 날 하기로 했었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개의 이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여기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일로 예정했던 저희 광주 출마 기자회견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한 일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서 할 일, 주원규 위원님. 네. 뭡니까? 민주 세력의 결집이라는 게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과의 회동 이후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전 막후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고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광주 출마를 하려다가 잠시 연기했다는 게 이제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서른 의원 이렇게 여러 심리적 분당이 아니라 물리적 분당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질 경우에 네. 호남 선거를 재편해 보겠다라는 아마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보관이 저 긴급히 할 일에 담겨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오늘 제목도 키워드가 바뀌듯이 네. 이 결심이 탈당해서 저는 잔류보다는 버틸 결심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번 공천에서. 왜냐하면 이건영 그다음 여러 고민정 의원들 네. 그러니까 친문의 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배제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볼 때에는 본류가 떠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셈법을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 지켜보겠다라는 것도 저는 이 SNS 평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런 어떤 잡음들과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에 총선을 치른 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 틈새 그러니까 총선 이후의 그림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나왔죠. 오늘 새벽 6시 38분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더도 덜도 없어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전체 글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딱 이 문장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럼 당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탈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가서 조기석 공관위원장 얘기처럼 광주, 뭐 호남 어딘가로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주원규 의원님은 버틸 결심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말이 이제 100% 수용하고 남겠다 이 얘기로 또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이제 3일 날 이제 광주 네. 출마를 보류했잖아요. 연기했잖아요.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탈당 러시가 생기면 의원들의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가 연연하지 않고 이제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의미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당의 잔류에서 남고 당의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면 안 되죠. 네. 그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서로 뭔가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출마지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꼭 당선의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개인적 의견은 네.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원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친문이 다 척결된 건 아니지만 네. 친문 중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공천에서 척결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지 뭐 구심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받았어요. 그럼 구심점이 될 사람을 좀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네. 왜 남겨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친명 위주로 다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사법 리스크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만약에 뭐 실형 선고가 난다랄지 그러면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력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을 또 주류가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와서 뭐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하는 것보다도 네.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결국 친문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구심점은 바로 임종석 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네. 그런 임종석 실장에는 당신은 남아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단 두 분 다 어쨌거나 당 안에 있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구심점이 친문의 구심점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아도 구심점이 당 밖에 있으면 구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 안에서 일단 이른바 버티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6시 38분에 당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SNS 글을 올리기 전에 어제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가 이 임종석 전 실장 쪽에서 이런 글을 또 보내왔어요. 뭘 올렸느냐. 한 매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4일, 오늘이죠. 오늘 탈당 기자회견하고 불출마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정정, 바로잡습니다. 이거 아니에요라는 입장을 낸 거예요. 4일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문장이 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일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하는 방안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탈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탈당은 맞는데 총선 불출마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해명이었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결국 임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정말로 당의 잔류를 결심을 했고 네. 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 심판을 성공하기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면 네. 이런 식으로 10글자의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이 결정이 너무나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과 또 극적인 포용과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과 또 민주당 전체에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의 결심은 섰다고 봅니다. 잔류의 잔류로. 결정이요. 그러나 나머지 40%는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세밀의 어떤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이 결정한 것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입니다.
예, 그리고 재고 요청에 대한 기각이죠. 네.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당이 탈당을 결정하거나 출당을 결정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구 성동과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는 일단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로 추측을 하면서 네. 이분이 이제 호남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아까 조기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으로의 출마, 그래서 다시 민주당의 핵심에 가서 깃발을 꽂고 앞으로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하겠다라는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